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당 노릇도 진짜 못하더니 야당 노릇도 역시나 못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2022년 기준 602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정당 국고 보조금으로 국민의힘에게 지급되었다. 602억. 2022년 기준 정당 보조금이 국민의힘에 지급되었다. 또 올해는 또 6월에 대선이 있었죠. 선거 또 후에는 또 선거 보조금이 또 지급됩니다. 그 선거철에 선거에 지원되는 그 국고 보조금이 300에서 400억 정도 됩니다. 올해는 대선이 있었으니까 300에서 400억 정도를 추가로 이제 지원받는 거죠, 국고에서.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즉 혈세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런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를 챙기면서도 지원받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그 12.3 윤석열이 내란 때는 그 국회 그 계엄 해제 표결에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불참하였고, 사실상 그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의 탄핵도 당론으로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내란당을 스스로 자처한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에게 백해 무익한 정당이다, 국민의힘은. 진정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국민의힘 정당은 국민의 암인 것이다. 국민의 암적 존재인 것이다. 결국 이제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응? 국민의 그 준엄하고 냉엄한 심판을 받고 정권을 내주고 야당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 되고도 이 집단들은, 이 국민의힘 집단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 다수의 떡가는 동떨어져도 너무 동떨어진 행태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 그 내란에 대한 어떤 진지한 반성과 참여도 없고, 아직도 윤석열이를 옹호하기에만 급급하다. 참 한심한 자들이다. 그런데 제가 오늘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 호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 그 두 거대 정당, 민주당, 국민의힘, 이 두 거대 정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호 선의의 경쟁을 해야 정치 발전이 있고, 또 경제 성장도 있고, 모든 개혁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중요한 포인트는 외교,
국방의 문제이다. 그 국내적인 어떤 국내의 정책에서는 여야가 상호 반대될 수도 있고 논쟁하고 다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외교와 국방은 한 목소리를 내줘야 정부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 힘이 실리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역할 분담이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 그러니까 외교 협상이나 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타국과의 협상에서 정부 역할이 또 따로 있고 야당 역할이 따로 있다. 협상을 할 때 대외적으로. 요즘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미국 트럼프의 관세 부과, 그리고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 야당의 역할이 중요한데, 국힘의 역할이 중요한데, 트럼프는 우리 동맹인 대한민국에 과도한 관세와 작년에 10배가 넘는, 그러니까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가 넘는 과도한 엄청난 분담금을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그런데 이 트럼프의 어이없는 작태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현재. 이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국익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야당이라면, 국익을 생각하는 그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를 사정없이 비난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국힘은 입을 꾹 닫고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에 대해서. 미국이 주인님이라서 감히 비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국이 항상 딸랑딸랑거리는 친미 사대주의 습성을 못 버려서 그런 거예요?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집권당이나 정부는 동맹인 미국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가 부담스럽다. 그런데 야당은 자유롭다. 그런 점에서. 이럴 때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가, 한국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잘못되었다. 지적을 해야죠. 왜 못합니까? 이 트럼프의 이런 요구는 동맹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예의가 아니다. 동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무리하다. 하고 세게 비판하라고 국민 열세를 야당인 국힘에게 국민들이 엄청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힘은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야당의 역할이 있어야 협상에 나서는 정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과 협상할 때 우리 국내 한국 내부의 야당도 거세게 이 문제에서 반발하고 있고, 과도한 당신의 트럼프의 그 요구가 부당하다고 야당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국민 대다수가 전체가 지금 반발하고 있다. 그래야 협상에서 어떤 명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리하게. 국내의 반발 전이 있다는 것을, 야당의 반발이 있다. 이런 걸 협상할 때 유용하게 써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예가 있어요. 실제로 그걸 이용해갖고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한 적이 있다고.
노무현 정부에서 그 미국과 FTA 협상이 있었죠. 그 당시 농민단체하고 뭐 시민단체, 그리고 민주진영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절대 FTA 안 된다.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강행했죠. FTA 협상을 진행했죠. 그 반발을 무릅쓰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FTA, 미국과 FTA 협상 결과는 우리 대한민국에게 유리했다. 우리 국익에 유리하게 협상이 타결된 겁니다.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고를 했는데, 그 당시를 국민들이 그 거센 반발, 그 농민단체의 반발, 국민들의 반발, 또 민주진영의 반발, 이런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타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야. 미국과 협상할 때. 아, 국내에 이런 반발이 있다. 그래, 우리도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반발이, 국내의 반발이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해갖고 결국 그 FTA 협상 결과가 대한민국이 유리하게 되었다. 그래,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외교나 국방 문제에 있어서 국익이 걸리는 문제에서 야당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있다. 아직도 국민의힘에서 뭐 트럼프에 대해서 뭐 비난을 했다든지, 그 트럼프의 과도한 요구가 무리하다, 잘못했다, 비판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참 한심한 자들이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이자들은, 그 국민의힘 집단은 친미 사대주의의 그 습성, 매국 세력임에 분명하다. 사실상 그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국익을 팽개치고. 이러한 정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까? 그래서 이런 백해무익한 정당은 사라져야 된다. 내란정당, 무능정당, 사대정당, 매국정당은 국민의 암적인 존재다. 그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되는 것이다. 그 암의 함부는 제거되어야 생존이 가능하다. 현재 국민의힘 그 형태를 보면은, 국민의힘 형태를 보면 현재의 자기들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 뭐 개혁할 수 있는 능력, 쇄신할 수 있는 능력, 반성, 참여 할 수 있는 게 전혀 안 보인다. 스스로 자정 능력이 전혀 없다. 개혁도 그렇고 뭐 쇄신도 그렇고 전혀 그런 낌새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정당이 어떤 과거와의 단절을 하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하고 완전한 새 출발을 기대하기는 기대난망인 거야.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외부의 힘으로 이 정당을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그 국민의힘의 이러한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혈세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무능한 정당이 계속되고 개혁이 안 되고 쇄신이 안 되면은 국민은 당당히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그 국민의힘한테 그런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국민들의 그 어떤 열정으로, 힘으로 이 정당을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당 해산만이 답이다. 이 정당 해산이 국힘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완전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정당 해산해야 한다. 그 상태에서 새로 출발해야 한다.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름 더위에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투, 셋!